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4월 5일 오후입니다. 저는 최근에 굉장히 한 가지 곰곰이 어떤 풀지 못하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변비 걸린 듯이 뭐가 답답하고 도저히 제가 나름 3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정치판에서 봐왔던 그 상식과는 어긋나는 일이 계속 최근 2, 3일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민주당과 지금 민주당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그 핵심 세력들, 그리고 실제 선거를 갖다가 지휘하고 있는 진성준 의원 등 운동권 출신의 그 의원들의 행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씨의 행태, 이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특히 최근 생태탕 문제가 터지면서 오로지 지금 박영선 후보는 이제 생태탕 박영선으로 남을 지경입니다. 나름 박영선 후보도 어쨌든 그쪽 진영에서는 꽤 괜찮고, 어떻게 보면 한때는 대권 주자 반열에도 오를 만한 꽤 괜찮은 인물이었는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민주당에서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박영선, 이제 우리 서울 시민들의 뇌리 속에 남는 것은 생태탕 아닌 생떼탕 박영선으로 남을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항상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언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지를 남겨놓고, 그래도 자기 자신의 상품을 갖다 선택해주는 소비자들, 정치 소비자들을 위해서 가급적 좋은 인상, 지더라도 멋진 인상을 남기고 져야 됩니다. 왜? 지금 내일 모레 이제 4월 7일 보궐선거에 있게 되고 4월 8일 되면은 새로운 서울시장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6월 1일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이번에 서울시장 당선되면 1년 1개월 조금 더 있으면은 6월 1일 선거를 치러서 또 오세훈 씨가 당선돼서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내년 6월 1일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년 4월 5월 정도면 또 각 정당에서 후보를 뽑을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박영선 씨가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서 나름 깨끗한 이미지를 남긴다면은 내년에 한 번에 또 도전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같이 철저히 망가뜨리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박영선 씨가 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박영선의 재기의 가능성을 잘라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운동권 친구들, 지금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174명 의원 중에 핵심적, 중핵적 역할을 갖다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386 운동권의 그 후신들, 예를 들자면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죠. 자, 386 운동권의 시각에서 본 박영선은 어떤 사람일까요? 2004년까지 MBC 기자로 잘 나가던 MBC 기자였습니다. 한때 MBC에서 1995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당시 음둔의 생활을 하고 있던 박근혜 전 영예를 인터뷰한 첫 번째 기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박영선 씨 흔한 얘기로 뭐 보수다 진보다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MBC는요 지금 MBC하고 다릅니다. 과거 MBC는 옛날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또 김영삼 정권 할 거 없이 그 언저리에 MBC는 철저하게 친정부적인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방송국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친정부적이죠. 근데 친보수 정권이죠. 그때는. 그때 거기에서 경제부장을 지내고 그야말로 잘 나가던 기자가 2004년에 누구 덕분에 민주당이 들어오겠는
됐는가? 바로 정동영 당시 당의장이 자기 MBC 직계 후배인, 그래서 뭐 다 세간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박영선 씨가 재혼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남편이랑 결혼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보면 이혼하게 되고, 두 번째 남편이 지금 이원조 변호사를 갖다가 소개해 준 사람이 정동영 당시 MBC 이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정동영과 박영선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고, 정동영이 2004년 열린 우리당 당의장할 때 바로 대변인으로 MBC 경제부장 박영선을 스카우트했던 겁니다. 그리고 2007년 정동영이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되었을 때도 박영선은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운동권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운동권 친구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MBC 기자하면서 그 당시 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그 정권에 어떻게 보면 부역했던 MBC 기자 출신이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가장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한 정동영의 스카웃으로 빠찌를 달아서 오늘에 오게 된 부분이 영 흔한 얘기로 속이 뒤틀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종석 씨가 그렇게 박영선 후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의 위대한 박원순 시장님, 너무나 청렴했던 박원순 시장님, 박영선 후보는 제발 그 얘기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고춧가루 뿌렸던 것이 임종석입니다. 그리고 그날 시각에서는 그와 같은 박영선에게 자기 운동권에 그야말로 길이나 중에 길이나인 우상호가 3대7로 깨지는데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에 만약에 박영선이 잘 나가서 오세훈을 갖다가 뭐 꺾을 정도면 가만히 있었겠습니다만, 이미 여론조사상 15 내지 20%포인트 차이 난다? 그럴 바에는 내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은 우상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박영선을 완전히 망가뜨려야죠. 다시는 재기 못하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진성준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선대위에. 한마디로 참모장입니다. 후보하고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후보의 중대 결심 운운, 그것도 연 이틀, 연 3일에 걸쳐서 중대 결심 운운했던 그런 운동권 친구들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문득 저쪽 북한산 바라보면서 이들이 박영선을 갖다 이제는 돕는 게 아니라 박영선을 갖다 어차피 박영선은 이번에 지는 카드다. 오세훈한테 안 되는 카드면 다시 제기 못하도록 산산이 짓밟아서 용도 폐기해야만이 내년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우리의 우상호가 나설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산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당장 민주당에서 뭐 법률위원회는 이런데 지금 박영선은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박영선 후보가 측은할 정도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자신은 후보인데 그저 당에서 짜준 스케줄대로 여기저기 그냥 막 정신없이 돌아다닐 뿐이지, 그런 가운데 당에서 결정해서 오늘 오세훈 후보 3월 17일에 이어서 오늘 또 생태탕으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자, 보세요. 추가 고발했다고 사안이 달라질 게 있습니까? 자, 오세훈 후보는 간섭 없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예전에 김대업이죠.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엉터리 증인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특히 김어준 프로에 나와서 익명으로, 그것도 저 실명도 못 밝히는 거예요. 익명으로 뭐 되지 않는 말 되는 말 주워 제끼고 나면 민주당에서는 확실한 증거다. 자, 오세훈 사퇴하라. 사퇴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자,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 갔다고 치십시다. 검찰에서 보고 웃을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갔다면 거기에 무슨 하다못해 무슨 사진이라도 하나 있고 뭐라도 하나 있는 가운데, 기록이라도 하나 있는 가운데 그래야지. 아니,
얼마 전까지는 기억 안 난다 그랬다가 이제는 갑자기 뭐 김어준이가 물어보는 게 기억이 번쩍 나는 그야말로 말뿐인 그런 거 갖고 수사가 됩니까? 그것이 수사가 된다면 좋습니다. 수사가 된다면 자, 뭐 박영선도 소환해야 될 거고, 또 뭐 고발자들도 소환해야 될 거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그 당시 황씨 아들 다 김어준 다 불러서 조사하게 되면 아니 뭐 하다못해 뭐 사진이나 뭐 하다못해 기록 황 여사님 생태탕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 의원 오세훈님 뭐 기록이라도 하나 더욱하니 갖고 와서 고소 고발을 하든지 뭐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오로지 말뿐인 이런 건 놓고 하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 덤터기는 누가 쓴다? 박영선이 쓰는 겁니다. 지금 고발은 보니까 무슨 뭐 법률지원단장인가 하는 친구가 있던데 그 사람은 뭐 합니까? 나중에 보면 결국 생떼탕의 주인공은 박영선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참 잔인한 친구들이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오세훈 당선되는 건 뭐 99% 확실하니까 그것을 기정사실로 하되 오세훈도 흔한 얘기를 흠집 좀 내놓고 그러면서 앞으로 보면 계속 1년 동안 괴롭힐 거리 만들어 놓고 그런 가운데 박영선은 완전히 진짜 몹쓸 사람을 만들어서 몹쓸 후보를 만들어서 생떼탕을 만들어서 용도 폐기 손절해버리고 그럼으로써 내년 있게 될 지방선거에 우상호를 갖다가 우상호에게 꽃가마를 태워주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침 그런 가운데 386 운동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동영에 의해서 발탁되었던 박영선 후보 한국 정당사의 최초의 야당 원내 대표 야당 원내 여성으로서 야당 여야를 막론하고 최초의 원내 대표되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당시 2014년이죠. 2014년 지방선거 있던 바로 그해 당시 이제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가 붕괴되면서 당대표 권한대행됐습니다만은 100일을 채 못 가고 운동권 친구들이 들이다 흔드는 통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중도 하차했던 것이 박영선입니다. 참 박영선 운동권과 참 즐기고 즐긴 악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은 이게 철저히 망가뜨리는 운동권 친구들의 그 잔인함 그리고 자신들의 그 내부에서도 물론 국민 전체를 네 편과 내 편으로 편가르지만 그 내부에서도 운동권과 비운동권을 갖다가 편가르기 위해서 박영선을 철저히 짓밟고 어디 철저히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4월 7일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용도 폐기 하면서 우상호에게 내년 지방선거의 꽃길을 열어주려는 임종석, 진성준 그리고 당내에 포진하고 있는 그 386 운동권 출신 그들의 참 잔인함, 간악함에 혀를 두르게 됩니다.